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벌금 1100 몇억 원 그런 구형을 받은 날, 저는 마침 유경수 여사가 창립자인 유경재단의 어린이회관, 서울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구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유경수 여사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육영수. 근데 1974년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에 북한 간첩 유경수 문세광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왜 9월 5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사유가 있습니다. 요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휘호는 유경재단 설립자이신 유경수 여사께서 부산 어린이회관 개관 기념을 앞두고 먼저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5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여기는 저 맞은편에서는 오늘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수기 당선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길이라는 연극 행사도 저기에서 있습니다.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저기서 아주 조촐한 행사를 갖는 날 박정희, 유경수 따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검사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김정은 정권과 내통을 해가지고 반역자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런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흉악범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요사이는 살인범도 사형을 받지 않고 징역 10년, 20년, 무기징역 이 정도입니다. 한 두 사람 죽인 흉악범을 착각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형량에 이미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여론을 따라간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인의 일부인 검사가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은 부하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유경수 여사는 북한에 포섭된 조총련 간첩에 포섭된 문세광이라는 제1동포손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는
1946년 대구폭동 때 경찰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가의 죽음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도판입니다. 축도판입니다. 그런데 징역 30년이라고 하면은 그걸 다 살고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30살을 보태면은 90세가 되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9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뇌물을 직접 받았습니까? 최순실이 받은 특혜를 박근혜 받은 걸로 무리하게 꾸민 거죠. 축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춰놓은 돈이 있습니까? 비자금이 몇천억 발견되었습니까?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보상의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운동권 역사로 전락시켜서 문명건설을 다 빼버린 그런 엉터리 교과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시켜 가지고 북한에 돈이 들어가도록 만든 그런 이적 행위자입니까? 아니면 몰래 김정은이한테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국정을 시켜서 보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부모가 비명으로 총탄으로 간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성격상 여러 가지로 정상적이 아닌 부분은 있죠. 그러나 그분의 성격상의 결함이 국정 운영에는 그렇게 반영된 게 없습니다. 안보 잘 했습니다. 외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반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4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성격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언론이 과장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몰아가고 이것을 기화로 삼아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비겁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앞장시켜가지고 별도 조사 없이 소추장이 신문기사와 수사 발표문을 뒤섞은 저질 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들이밀었더니 헌법재판소가 놀랍게도 그 엉터리 소추장에 근거해가지고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무리인데 거기서 끝내야죠. 그리고 굳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구속 재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는데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또 연장을 해가지고 구속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골석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와 판사가 만들고 그것을 언론이 응원한 좌파 정치 세력이 응원한 탄핵 정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운 망덕, 면종 복배,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세력, 그러나 역사는 가르칩니다. 오만하면은 망한다. 권력자가 오만하면은 망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경재단에 오면은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이 시설에는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푸른 꿈을 찾아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유경수 여사와 관계된 사진, 자동차 등등 유품도 많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박정희와 선을 보았습니다. 박정희 소령 선을 보는 자리에서 유경수 여사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장래의 남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박정희 소령이 구두끈을 풀고 있는 뒷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박목을 씨한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은 앞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뒷모습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뒷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근사한 문명 건설의 현장,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게 바로 숨길 수 없는 박정희의 뒷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징역 30년을 구형한 사람들도 박정희가 남긴 유산의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형식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수 여사의 숨결이 스며 있는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